일과 사랑,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아티스트와 엄마의 역할을 오가며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 아름다운 4명의 여성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아내, 엄마가 아닌 우리 자신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즐거운 브런치 타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모였는데 저는 이 호스트를 맡고 있는 아이 둘 엄마 심혜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아이 셋인 한보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밝은 빛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해주고자 노력하는 김태경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환경 디자인과 또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아이 셋과 살고 있는 아만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따뜻한 소리로 세상의 따뜻함을 선사하고 싶은 소프라노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모였는데 이 아름다운 집은 보연 씨 저택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날씨 너무 좋고 보니까 이제 두 분은 음악을 하셨고 두 분은 아트 쪽을 하셨고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역할과 또 엄마의 역할을 다 동시에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가요? 이게 하나만 하기도 힘들 텐데. 많이 힘들죠. 근데 되게 막 그런 엄마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많이 또 아트 쪽으로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사실 되게 힘들다.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존재감이 없어지나?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제 아이가 이제 저희 아들은 10살이거든요. 그래서 10년을 함께 아이와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키우면서 또 제 아트 쪽으로 제가 이렇게 변해가는 아티스트로서 또 주제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다룰 때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또 있어서 네, 되게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연을 하고 싶어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공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첫 아이 낳았을 때는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공연을 다녔었어요. 그런데 제약은 좀 있더라고요. 아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뒤풀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 가서 다른 배우들하고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이를 또 공연 마치고 와서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두 딸인데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딸들인데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나 보니까 이 둘을 데리고 다니기가 아무래도 힘들고 근데 그 대신 또 다른 뭐 지금도 아직 공연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상황이 또 이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이 둘을 낳고 나서 느끼는 그런 좀 여유가 아무래도 공연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연륜도 쌓이는 것 같고 이제 다시 한번 또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도 남편이 아무래도 이렇게 프리랜서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라는 게 딱 회사 퇴근하면 딱 남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프리랜서라는 게 굉장히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시간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해보니까 프리랜서 남편하고 사는 거는 거의 모든 시간이 그쪽에 가 있고 남는 시간도 굉장히 이게 눈치 보면서 써야 되는 그런 게 오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원 같이 그냥 집에 오면 다 일을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프리랜서로 아티스트 역할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이 둘을 낳으니까 너무 그 9 to 5가 힘들어져서 다행히 저는 운이 좋게 프리랜서로 일이 바로 돼서 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규칙적이지 네, 규칙적이지 않고 집에서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 1과 4가 약간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너무 이렇게 컨퓨징하기도 하고 힘들고. 예. 저는 사실 여기 대학원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이제 남편을 만나서 여기서 살게 된 케이스인데, 성악을 전공하고 턱을 다쳤어요. 공부 거의 끝날 즈음에. 그래서 사실 몇 년 치료를 하면서 쉬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제 평생 사실은 노래밖에 몰랐는데 그거를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좀 막막하더라고요. 다음에 어떤 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살아야 할지. 그래서 사실은 그 방송국에서도 조금 일도 해보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진도 배우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블랙 앤 화이트 포트레이트 그거를 배웠는데 그때 사실 정은이가 제 첫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필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찍어주시고.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저는 이제 사진을 그렇게 음악가들을 좀 더 찍으면서 제가 못했던 그런 거를 그 음악가들 헤드샷을 찍으면서 그 렌즈 너머에 그 분들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그런 거에 되게 좋았어요. 또 이제 한쪽으로는 세종 솔리스트 보드로서 이제 음악 예술을 후원하는 그런 일도 갑자기 하게 돼서 갑자기 바빠지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밸런스를 맞추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아이가 미술 쪽을 관심 있어 하죠,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음악을 원래는 제가 피아노를 시키고 싶어서 했었는데 아이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아들을 뭐 작업실에서도 데리고 와서 그림도 그리고 또 집에서도 같이 스케치도 하고 하는데 사실 아이가 저랑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잘 그리는데 나는 이렇게 못 그려 이러면서 처음에는 안 그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 아트 클래스에서도 안 그리고 있고 그 프로젝트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제가 그리는 아티스트로서 되게 놀랍잖아요. 너무 쇼킹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랑 너무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아이한테 좀 더 이제 권장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한동안 한 3학년 때 이때 제가 일부러 제 친구들, 작가 친구들 스튜디오에 데리고 가가지고 스케치북에다가 같이 낙서를 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낙서를 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애기가 한 거니까 잘했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렇게 나름 자신감을 얻으면서 또 작가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좀 더 미술에 관심을 보이게 됐었어요. 저는 좀 약간 반대 케이스인데 저는 아예 지금 그냥 기본 피아노만 하고요. 저희 아이는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지금 스케이트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쪽을 제가 왜냐면 노래도 제가 사실 17개월 때 아기 17개월 때 그리고 임신했을 때 첫째 아이를 데리고 계속 공연을 다녀서 굉장히 그러면 얘는 태교가 됐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겠구나 그랬는데 제 기준에서 듣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기가 자꾸 좀 이렇게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처럼. 그래서 제가 자꾸 얘를 너무 정말 이런 거보다 이런 걸 잘 따라하는 거라고 이렇게 인커리지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노래는 그냥 즐겨. 그리고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시기가 됐을 때 원한다면 아무래도 첫째한테는 제가 많이 자꾸 첫째들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째는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까 둘째들이 더 맞아요. 해피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따라 부르면 그냥 너무 다 잘한다. 좋다 그러고 다 잘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하신 것처럼 다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그 성격과 이게 맞아야 할 수 있겠구나 음악은. 그러고 나서 이제 서포트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겠는데 억지로 제가 막 안 쳐다놓고 불러봐 막 이렇게 하기에는 서로 너무 스트레스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집에서 뭐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쉽게 할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아빠가 음악을 하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나 그 듣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큰애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빠는 이런 걸 싫어하니까 내가 좋다고 말 못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해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셋이죠? 네. 막내가 몇 살이에요? 막내가 1살 조금 넘었어요. 너무 예쁘겠다. 네, 그래서 좀 둘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직 막내가 애기여서 얼마 안 돼서. 근데 저는 교육 부분에서는 아직 7살, 6살 조금 어린 편이긴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둘째는 항상 오빠가 하는 걸 따라서 하는, 그래서 축구도 어쩔 수 없이 하고 테니스도 따라서 가서 하고 골프도 하고 운동 쪽을 좀 많이 하는데 둘째도 자기 하는 게 또 따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빠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오빠가 하니까 나도 한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맨날 유니콘 뭐 이런 거 좋아하다가 요새는 절대 이제 오빠가 좋아하는 이런 로봇이나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게 자기가 잘하니까 좋아하겠죠? 제 기억에 아이들 소아과 의사가 권장하는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하면서 릴렉스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음악이고 얘는 이제 둘째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뭘 하면서 인조이도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릴렉스를 할 수 있는 거를 그 의사분이 찾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조금 생각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팬데믹 때 저희 아이들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사실 밀린 드라마 보기. 그것도 좋네요. 저는 별로 안 밀리더라고요. 그걸 타고 각집을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참으면서 정은 언니는 저렇게 잘 어울리네.